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3J 영어 장종재입니다. 네. 자, 이제 새롭게 시험 제도가 개편되어서 그렇게 시험이 어떻게 개편되었는가, 그에 따라서 커리큘럼과 교재는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데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원래 동영상 찍을 때는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개편 내용, 그래서 나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제 부가적인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난 기초반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초기 학습 때는 이 면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왜? 다른 과목보다 영어가 제일 문제니까. 그때 뭐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든, 아니면 학습 커리큘럼 어떻게 짜주든, 숙제를 어떻게 검사하든, 이런 부분들이 학습 의욕을 부여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재였어요. 선생님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책을 두껍게 만들지 않고 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의 한 페이지에 딱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했고요. 거기 이제 우리 머릿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머릿말에 보면은 공무원 출제 경향의 변화라고 있을 겁니다. 표로 만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 저러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붙여봤어요. 영역은 그대로죠.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이렇게 있는데 문항수의 변화가 좀 있죠. 문항수의 변화는 독해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휘가 줄어들었어요. 어휘가 이제 두 문제지만 실은 이 독해 문제에서도 실은 어휘 문제가 있었어요. 수거 문제가 끼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이제 세 문제, 원래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는 거였고, 생활영어도 이제 항상 두 문제 정도 유지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제 느낌상으로는 어휘 한 문제, 문법 한 문제가 줄어들어서 독해가 두 문제로 늘어났다, 뭐 이런 정도의 어감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어휘 줄어들어서 이제 어휘 없는 세상이야. 어이가 없게 만들지 마. 썰렁하죠? 썰렁하면 변하지 않아요. 분위기 똥이네. 자, 그래서 이제 어휘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어휘를 잘해야지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하들은 이렇게 문항수의 변화가 눈에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멘트는 인사혁신처에서 말한 그 멘트래요. 직무와 관련된 영어 능력 평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실용문, 바로 토익 시험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안내문,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라든지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걸 공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일반 단어장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법률 관련 용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다 해서 고적 어휘를 따로 공부한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완전 전문 용어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독해 소재를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단어들을 좀 빈출 어휘들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은 선생님이 이제 어휘 테스트지를 만들면서 이미 만들 때부터 그런 공문서 언어들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미 내가 누굽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쉬어도 난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한다 해가지고 실은 편집되나? 자, 이런 부분들을 실은 선생님 어휘 테스트에 넣고 있으니까 이런 어휘에 대한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문장들, 이런 지문들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업로드 시켜줄 것이고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고, 또 이제 거기에 맞게 테스트지를 만들 테니까 거기 문장을 보고 외우는 거지, 이쪽에 언어를 따로 배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사례이지만은 지금부터 한 2016년도에 경찰직에서는요, 경찰 관련 용어들이 나왔어요. 뭐 방화, 피살자, 이런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수험생들이 경찰 전문 용어를 외우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좀 미친 짓이었어요. 그 단어들은 완전히 전문 용어예요. 그건 어디서 만나야 돼요? 독해 지문에서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험과의 관련성 증가해서 토익
탭스 직무적성 검사는 이건 국어 쪽에 해당되는 거 영어 쪽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토익 탭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토익은 지금 할 때는 이제 독해 지문에서 토익형 지문이 나온다는 거고요. 탭스는 이게 문법 영역이에요. 문법 지문에서 빈칸 문법 만들게 하고 어휘 문제들이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죠. 그게 다 탭스 영어 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탭스 어휘는 딱 어휘 문제가 50문제 나오면은 앞에 25개는 쉬워요. 근데 뒤에 25개는 정말 잔인하게 어렵습니다. 뉘앙스 가지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9급 공무원 시험이라면은 어디서 낼 것 같아요? 뭐 잔인한 25문제 낼 것 같아요? 앞에 편안한 25문제에서 낼 것 같아요? 편안한 25문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이상한 어휘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된다. 뉘앙스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선생님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 문제로 활용화시켜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항수의 변화와 이렇게 인사혁신처의 변화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도 여기에 맞게 좀 세부적으로 좀 봐봤어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영역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어휘 쪽에서는 이제 밑줄 동의어가 없어지고 다 빈칸 어휘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뭐냐, 단어가 쉬워지구나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빈칸 구문이라는 것. 또 선생님 알죠? 우리 수험생들이 어휘를 구문이 빵꾸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독해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반대말을 더 많이 고른다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게 됐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해석을 잘하는 능력을 갖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자, 기초 이론은 최우선 복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과거에 에빈보라는 단어를 핵 빈출 어휘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에듀윌 빈출 복화는 내년도까지 에듀윌 빈출 복화, 에빈보는 내년도까지 책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과도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쓰고 이제 서서히 핵 빈출 어휘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다 이것들도 테스트를 만들고 있죠. 다 뭐로 만들고 있어요? 빈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미 이건 소개를 많이 했죠. 이것은 50일, 10문제씩 50일. 여기는 20문제씩 25일치를 만들고 있어요. 수거도 포함되고 있고 합이 1000문제예요. 어휘를 1000문제 만들어낸다. 공력 많이 넣고 몇 번씩 선생님이 다듬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우리의 학습 교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문법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에게 제일 괴롭혔던 것은 자, 다음 중 옳은 문장 고르세요, 틀린 문장 고르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뭐요? 빈칸어법, 밑줄어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문제 유형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어휘 문제 이제 이런 동의어 찾던 문제에서 찾던 문제에서 이렇게 빈칸 넣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상급은 아니에요. 상급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최우선 복화 레벨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복화. 근데 이 다음 문제는 조금 핵빈출 어휘 문제가 개편된 상황에서는 반영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최우선 복화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지문들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account for라는 수거라든지 assume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 필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보고 이제는 무조건 어휘는 단어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테스트지를 연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학습 플랜이 짜지게 된 거였고, 자, 문법 문제는 자, 지금 우리 교실에 앉아 있는 수험생들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다음 중 어색한 문장 고르세요, 옳은 문장 고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장점은 문장은 다 짧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뭐예요? 그래서 뭘 물어본대 했을 때 주어도 봐야 되고 동사도 봐야 되고 투부정사도 봐야 되고 수거도 봐야 되고 이제 별별 걸 다 봐야 되는 거야. 문장은 짧은데 생각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일이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빈칸 완성하고 틀린 밑줄 찾기가 되는 거예요. 자, 빈칸 완성이 나왔습니다. 빈칸 완성이 나오면은 이제
아하, 뭔지는 모르겠지만 finish라는 동사를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뭘 물어본지는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고민된다는 것은 이제 요 구문을 구문 분석하고 자, 여기서는 by the time 주어 동사 구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여기서 들어갈 표현은 자,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요 개념을 지금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필요하고 네, 다음 두 번째 자, 저기 구문 by the time 주어 동사. 그래서 이게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무렵이라는 요 구문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 미래 완료는 by 미래하고 잘 어울리는 형태를 쓴다라는 이런 세 가지 문법 조항. 그러니까 구문 분석 플러스 문법 조항이 결합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걸 쉬워졌다 해야 될까? 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옛날은 하나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여러 개가 동시에 한 문제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생겼어요. 내년도는 쉽게 나올 겁니다. 내년도는 뭐가 나올지 대충 알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넓게 공부해야겠지. 변화도 많이 시켜야겠고. 내년도는 쉬워집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이제 좀 보완을 많이 하겠지만은 일단 내년도는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 선생님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 다음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가 조심히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틀린 밑줄 찾기. 틀린 밑줄 찾기는 우리 수험생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했죠. 근데 학창 시절에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 학창 시절 때 영어에 일단 관심이 없다. 공감합니까? 두 번째, 학창시절 때 어법 문제는 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3번이면 5번, 4번이면 5번 이렇게 찍고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어법 공부를 우리가 안 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은 해야 되고 옛날 수능에서의 50문제 리스닝 포함해서 45문제지. 45문제에서 한 문제이던가와 20문제에서 두 문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자,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장 단위로 쪼개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쭉 보니까 문장 하나, 문장 둘. 이제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고 이 두 문장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문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쟁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편된 문제로 주는 것은요. 자, 너무 쉬운 거 내줬지. 동사가 밑줄이 있다. 주어를 찾아라. 주어 바로 앞에 딱 써놨어. 그리고 딱 수식 한번 딱 넣어주고. 네. 주어가 이런 구성이네. 그래서 주어가 누구야? knowledge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있으셔야 된다. 이 문제는 쉽게 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 주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가 길어요. 우리 긴 주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은 이제 선생님이 우려해야 되는 것은 예전 문법의 단점,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 예전 문제의 이점, 짧은 문장을 대상으로 했다. 자, 새로운 문제, 뭘 물어보는 줄 안다. 단점, 문장이 길어진다. 지금 이제 애시대 문제는 그래도 짧게 나온 표현인데 점점점 길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대응해야지. 대신에 이제 배우는 양은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개편할 때도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런 지엽적인 것들은 버리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버린 것도 있고. 왜? 과거에는 빈줄이었는데 앞으로는 빈줄이 되지 않을 것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노순을 된 구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넘버 2라고 했어요. 이제는 끝에서 넘버 2예요. 이제 걔네들은 그 옛날 단답형 문제에서 나오지 이제는 뭐 출제 비중은 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거 수거 하나 외우세요 끝나는 그런 정도가 될 거예요. 달라져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 PPT로 2줄 내준 3줄이 되는 그런 문장들을 자꾸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될 거다라고 예측이 돼요. 선생님도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도록 이제 시험을 많이 디자인을 하고 그래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생활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 생활 영어는 지금 제시된 문제가 두 개였어요. 두 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생활 영어의 경향의 변화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어요. 기껏해야지 생활 영어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그걸 가지고 생활 영어 문제로 내놨는데 그걸 기존의 문제와 좀 달라졌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활 영어는 실은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지켜봐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독해는 이제 두 문제가 늘었어요. 두 문제가 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싫어하던 문제 있죠? 싫어하던 문제가 뭐냐면은, 자, 빈칸 완성. 그다음에 논리 추론 문제의 순서, 문장 삽입, 어색한 문장 찾기. 이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험생 제일 싫어하는 거 그대로 남아 있고, 자, 주제 제목 찾기. 이것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들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과거 수능형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내용 일치 문제 있죠? 내용 일치 문제. 요것들이 다 뭐로 바뀌냐? 토익형 지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은 내용 일치가 여러분들 쉬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아하,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뭐야? 과거에는 수능형 문제만 보면 됐거든. 수능은 일치형 문제가 쉬워요. 또 한글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토익형 지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토익형 지문들이 상업 영어가 있거나 공문서 영어가 있는데 이게 그쪽 언어를 따로 모르면은 그쪽 어휘를 대비하자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수능형 일반 문학형 지문도 봐야 되고 토익형 지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는 내가 새롭게 또 디자인해야겠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자, 선생님은 한 학원의 영어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 물론 독해는 선생님이 이제 독해 이제 등급별로 이제 기초 레벨, 중급 레벨, 상급 레벨 이렇게 말할 건데 아니 독해는 꾸준히 해야 돼. 어쩌다 한 번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되지. 특강 때 한 번쯤 몰아치기봤자 아무 의미 없죠. 그럼 나는 이것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공부할 건가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주특기 하프 모의고사.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하프 모의고사들을 거의 다 바꿀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휘 테스트지 만들고 나면은 바로 하프 테스트 제작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변화되는 기존의 것들, 여러분 싫어하는 것들 뭐야? 이거 계속 빈칸 계속 해줘야지. 빈칸 계속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것들 이거 계속해서 나는 이걸 계속 찍어서 만들어낼 거예요. 또 이제 학원에 그러면 꾸준히 달려야겠죠. 그래서 하프 시리즈는 기존의 것들 다 개편할 겁니다. 기존의 것들. 기존의 하프 모의고사들 그것은 뭐야? 기존의 스타일들 만들었지만 우리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도 영어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건 한 번에 바꾸지 못하고 꾸준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를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미 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한 지문 이문항. 이게 이제 토플 지문이에요. 토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문서는 토플 지문이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런 지문이에요. 이걸 토익으로 봐도 되든가? 이거 이제 이거. 이건 이제 장문 독해가 나왔네. 이건 이제 쉬운 걸로 나왔네. 자,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정말 쉽다고 말하면 안 되지. 영어예요. 딱 써놓고 편집을 써놓고 자. 여기 중간에 밑줄 하나 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take a step, 조치를 취하다라는 수거 문제를 냈던 거예요. 아주 쉬운 걸로 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읽고, 자, 내용 일치 하나 내준 거. 정말 이거 한글로 내줬다. 이건 뭐예요? 거의 정말 보너스로 주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텝의 의미, 이런 것들이 토플 지문 내지는 토익 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지금 보는 거 보고 이 정도 수준이라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이제 이게 뭐로 쓰여? 영어로 쓰여. 그 순간 또 이제 공포감이 달라지는 거고 의외로 함정도 많이 나와요. 토익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얘는 친절형이고 조금만 바뀌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줘야겠죠. 선생님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쭉쭉 긁어 먹을 거예요. 이런 장문 독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제가 독해로 되는 건데 실은 1타 2피짜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또 실용문의 등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사무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책무가 나왔어요. 벌써 노동위원회. 자, 여기 나와 있는 커미셔너라는 단어는요, 일반 영어에서는 안 써요. 우리가 커미션 하면은 저게 수수료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위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이라는 뜻이 있고 거기서 위원장, 위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저런 낯선 단어들이 우리를 좀 꽉 막히게 하는데 그걸 뭐 해야 돼? 독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역할은 내가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문이 뭐 이제 영어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영어 초학자들한테는 또 기존과 좀 다른 색감의 좀 우리 공문서 대처럼 딱딱한 그런 노트가 나온 거예요. 해야겠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이거 하프 모의고사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공해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이런 스타일로 변화가는구나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뭐 지금 여기 뭐 영역별 변화 문제 뭐 풀자는 건 아니었으니까 스타일만 변화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인사처에서 소개할 때는 굉장히 이제는 지엽적인 걸 내지 않고 충분한 문해를 가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평이한 거 맞아요. 당신이 뭐 했을 때? 영어를 잘하면. 애초부터 꾸준히 영어를 잘해오는 실력이라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현장에서 공부하면은, 자, 100명이 모여 있으면요, 한 5명 정도는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잘한다고 말해야 될까? 못한다고 말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60명은 뭐 하는 거예요? 지가요, 영어하고는 관심이 없는데요. 근데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에 아예 자격을 박탈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야겠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좀 많이 짜게 될 거예요. 자, 또 이야기 좀 딴 들어갔는데, 자, 영어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 이제 다양한 구문 분석 능력,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문 분석 별거 아니야. 문장 구조 분석이야. 구조 분석인데 특수 구문까지 외워야 되니까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은 자르고 주어 동사 찾는 능력이에요. 길다 짧다? 뭔 문장을? 긴 문장을. 긴 문장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토익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익 지문, 실용문 지문에 대한 훈련.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휘는 어휘장 외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어휘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물론인데 강사가 뭐야? 이제 별거 없어. 영어 쉬워. 이렇게 해야지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막상 또 까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는 겁니다. 훈련을 철저하게 하자. 그래야지 영어는 쉬워지는 거지. 예전처럼 뭐 단어만 열심히 단어책만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해석되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터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짜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말에 남아 있는 2페이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자, 머릿말 3페이지를 보면은 출제 경향의 변화에 따른 학습 전략의 변화, 이제 이런 멘트 들어와 있죠. 방금 좀 설명을 했네. 자, 첫 번째 어휘. 어휘는 이제는 옛날보다 더 외우는 양은 작아졌지만 뭐 해야 된다?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뭐 하겠다? 테스트지를 지금 거의 완성을 했다. 지금 핵 빈출은 500개 다 만들었고, 지금 최우선 복화는 25일치 완성인데 10일치까지 완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1, 2주면은 그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휘 첫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외우고 테스트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기 카페에서 물어봐야겠다. 선생님 이제 하고 나서 궁금한 게 혼자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선생님이 에빈버를 녹화를 해주었습니다. 많이들 들었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즉흥적으로 물어볼까? 자, 여기도 물어보자. 지워버렸네.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건 이제 어휘고 얘는 테스트야. 테스트. 선생님이 이제 과거에 여기 부분을 단어 몇 개를 줄여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강좌로 만들어놨었죠.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물어볼게요. 카페에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봐야겠지만은, 자, 최우선 복화는 강좌를 이건 강의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예. 그다음에 최우선 테스트지를 강의를 해주길 바란다. A. 예전처럼 에빈보를 축약본을 강의를 해주길 바란다. B. 선생님, 핵 빈출어휘 테스트 이거 혼자 못 풀겠어요. 이거 강의해 주세요. C. 이렇게 안을 잡아봤어요. 자, 그냥 여러분의 의견만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의사는 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걸 강의해 주세요. 물론 중복으로 손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걸 강의해 주세요. 최우선 복화 강의를 해주세요. 테스트지를 강의해 주세요. 아직 모르구나 뭔지. 뭔지 모르죠. 그냥 어휘 문제야. 그냥 요 문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거. 그럼 이건 쉬운 어휘, 이건 어려운 거. 초급자용. 자, 아무도 없음. 요거 예전처럼 해주세요. 오케이. 자, 대충 봤어요. 자, 요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만 요구하네. 둘 다 해주세요가 맞네요. 둘 다 해주세요가. 너는 왜 아무 의사 표현 안 해? 마지막 거 했어요? 등하 불명이었네요. 여기 쉽다 이거지. 100점 맞았대. 넌 다음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숙제 검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는 이미 저하고 면담을 해서 너 숙제 내라 해서 숙제는 지금 내고 있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특급 칭찬. 이거 아세요? 특급 칭찬. 네, 혼자 잘 울고 있어요. 좀 졸릴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해봤는데 별로 안 먹히네. 자, 알았어요. 자, 여하튼 선생님이 이제 어휘는 이제 이쪽으로 가겠다. 어휘는 프로그램 확실히 했잖아. 자, 다음 두 번째 문법. 문법은 OX 문제 유형이 소멸됐다 했어요. 소멸됐다 했어요. 이렇게 소멸됐다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했죠. 문법의 내용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여러분들 과거 310페이지가 지금 200페이지로 줄었어요. 200페이지 줄었고 과거에 이제 뭐예요? 그 단원마다 선생님이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다음 중 올바른 어색한 영작 찾으세요. 이것들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문제 스타일을 다 바꿨어요. 대신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형 연습으로 바꿨어요. 기본 이론은 판단형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실은 여러분들 공부는 이름 뭘로 해야 돼요? 단원별로 이름 공부해야 돼. 근데 단원별로 공부해서 확실한 이론을 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시제편부터 배우면은 나 시제편 저거 알아 할 거야. 근데 시제편 문제를 못 풀잖아. 이유는 왜 그래? 섞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문법 문제들을 내가 섞는 기능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하니까 빨리 이론을 끝내고 이론은 그래도 한 바퀴가 아니야. 두 바퀴 정도는 돌아야 될 거예요. 빨리 이론은 두 바퀴 정도 돌리고 계속해서 뭐로 가자? 문제를 종합형 문제로 훈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줄어들 때 훈련은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의 내용은 줄였으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죠. 테마 문법 백제 시리즈 이렇게 해놨죠. 문법 백제 시리즈에서 기초, 응용, 실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백제 이렇게 해서 기본 커리큘럼에 많이 반영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3월에 지금 촬영을 시작합니다. 3, 4, 5, 6. 그러면은 우리가 4시간씩이잖아. 4시간이면 총 여기가 4 곱하기 16 곱하기 4니까 64시간이 나와요. 64시간.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마 여기 안에서 이론은 끝날 거예요. 이론 다 끝나게 되고 이때 이제 요때 종합 백제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실은 나 여기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가 되냐? 나중에 종합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의 일치.
수의 일치, 그다음에 구문 분석 들어가는 비교급,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관계사. 이쪽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를 빨리 하면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잘라서 이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합 판단 기본 이론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합 백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64시간 동안 뭐만 배웠어요? 이론만 배웠죠? 이제는 뭐예요? 이론 플러스 문제 백제까지 또 플러스 알파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종합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7월 달부터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7월 달부터는 바로 뭐예요? 문제 풀으러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하튼 영어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영어를 찬바람이 오기 전에 다 끝마쳐야 돼요. 11월에 오기 전에. 작년에도 그 말 들었었죠. 잘 안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영어는 빨리 기본 틀은 잡아버리고 바로 이제 이론적으로 문제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는 백제 시리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다음 독해입니다. 독해는 일단은 선생님이 수업용으로는 독해 백제 시리즈에서 이제 기초반 애들 좀 가르칠 것들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반 이상걸 해서 이제 또 응용과 실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물론 기출 백제도 좀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넣을 거였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독해의 학습의 변화된 학습 책들은 변화된 독해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하프 테스트로 꾸준히 반영해서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용 독해 백제하고 그렇게 하프 백제는 좀 다른 거죠. 수업용은 내가 수업을 하는 거고 하프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쫙 들기도 하는구나. 왜? 내가 아침에 할 일이 없거든.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려고 하네. 아침에 좀 늦잠 좀 잘래 했더니 여하튼 그건 또 선생님이 나중에 또 스케줄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개편 내용 수행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돼서 수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맞죠? 커리큘럼까지 변화. 카메라가 따라왔네. 네. 원래 선생님 카메라 고정시켜도 괜찮댔는데.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면담은 여기는 이제 온라인용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선생님의 목표는 여기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번 달 안에 이번 달이 너무 빠를까? 여하튼 아니 할 수 있겠다. 모든 수험생들의 스타트할 때 면담을 할 겁니다. 짧은 사람들은 이제 15분 정도면 될 것이고 긴 사람들은 1시간 이상씩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봅시다.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환자고 내가 의사라면은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 진료 내역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여기 들으면 아파요. 청진기도 대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에 맞춰서 내가 커리큘럼 어떻게 짜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각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잠재력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사람에 맞게 나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또 나와 이야기하면서 자기 위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거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원이라고 하면은 큰 커리큘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큰 커리큘럼을 해서 무난하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커리큘럼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빨리 내가 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더 방향을 좀 섬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이번 달 안에 면담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기억 니은 순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전에 수업이 없죠? 그렇죠? 없는 날 알아서 또 잡을 테니까 그래서 시간 단위로 여러분들 청담해서 학습 플랜 어떻게 짤 것인가 같이 짜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온라인은 일단 여기서 상담 못해요. 이제 오프라인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예요. 3페이지 마지막 테마 영어 2.0, 1.0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췄습니다. 이 철저히 다이어트 했습니다. 작은 글씨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거라고 했어요. 자,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 보시면 여러분들 자 차례 같이 보고 있죠? 보면은 거기 시제에서부터 동사편까지 우리 순서 그대로 예전에 공부했던 순서 그대로죠? 모든 영어의 기본은 동사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 동사편 여기 순서 변화 없습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선생님 문제 스타일은 다 바꿨고요. 불필요한 것들 많이 뺐어요. 그래도 수동태는 수동태고 동사는 동사더라.
거기는 어떻게 줄여줄 수가 없더라. 자, 다음 챕터 6에서부터 챕터 8까지가 준동사입니다. 그렇죠? 이 준동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ing와 ed의 구별이 있죠. 네, ing, ed의 구별. 이걸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풀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여기가 뭐요? 절이죠, 절. 문장 안에 작은 문장 찾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본 레파토리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를 관계사까지가 있으면 관계사까지가 2개월 안에 끝낼 목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 13, 14 여기가 이제 응용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8챕터에 플러스 보충편까지 있었는데는 이제 14편으로 줄였어요. 철저히 다이어트인데 선생님이 4번 탈고를 했는데 더 이상 못 줄이겠대. 예, 이렇게 줄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도 하고 문제도 개편했지만 이게 또 실행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제 선생님은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해서 나가겠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끝마칩니다. 자, 쉬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 2교시부터 바로 시제편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